자, 24년 3월 고3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 수원만 해설할 거야. 자, 1번. 자, 54를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줘야겠지. 그러면은 54는 6 곱하기 6 곱하기 9지?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고, 9는 3의 제곱이잖아. 요렇게 봤을 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그치? 그럼 거기에 지금 세제곱 끈 거니까 얘를 지수로 바꾸면은 여기에 3분의 1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풀면은 요게 요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알지? 기본 성질이야. 그래서 2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여기까지 되지. 그럼 거기 뒤에 지금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이 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계산해주면 2의 3분의 6제곱이니까 2지.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 얘는 3이지. 그래서 사실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는 거야. 5번이죠. 이거 수투니까 넘어갈게. 3번. 이거 삼각함수 변환이지. 자, 일단 볼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요거 먼저 사분면 잡아줘야지. 사분면. 몇 사분면이라는 거야? 일단은 코사인 세타가 양수이려면 후보가 여기거나 얼사탄코니까. 그러니까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는 모르겠으나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 요거를 볼게. 자,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딱 붙어 있잖아. 그럼 이거 뭐야? 탄젠트를 코분의 사로 바꾸라는 거지. 왜? 탄젠트를 코분의 사로 바꾸는 순간 얘가 약분이 되면서 이거 그냥 사인이잖아. 사인. 이해했어? 빨라? 잘 봐. 자,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탄젠트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약분이 땅땅 되면서 사인만 남겠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 사인 세타라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2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2 사인 세타가 빼기 1이라는 거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일단 요거로 탄젠트 값, 코사인 값 다 구할 수 있어. 임의의 직각삼각형 그려주고 2대 1이지. 그럼 2대 1대 루트 3 아주 유명한 비율이지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사인 값이 음수야. 그러면은 1사분면이겠어? 4사분면이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동시에 생각해주면 1사분면이면 말이 안 되지. 얘는 얼이잖아. 얼사탄코에서 모두 다 플러스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세타가 4사분면인 거를 확정시킬 수 있지. 그럼 4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음수를 떼지. 됐지? 얼사탄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를 띄는 거야. 4사분면에서는. 됐죠? 그럼 여기서 바로 탄젠트 값 읽어주면은 루트 3분의 1이지. 요거 유리화 해주면은 3분의 루트 3이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답이 2번. 자, 수투니까 넘어갈게요. 얘도 수투니까 넘어갈게.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수투죠. 요 조건 나왔어. 뭘까? 등비수열에서 일단 나열을 해볼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얘 말이 뭐야? 분모가 A1 플러스 A2야. 됐지? 분자는 뭐야? A1에서 A4까지 더한 거야. 맞아? 자, 얘가 5래.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갤 거야. 뭐냐면 두 개 단위로 쪼갤 거야. 두 개 단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실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얘가 A1 플러스 A2 분의 A1 플러스 A2 거기에 플러스 A1 플러스 A2 분의 A3 플러스 A4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 쪼갤 수 있지. 그럼 이거 자체는 그냥 1이잖아. 1. 분자랑 분모 똑같으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 관계를 잘 봐. 이 분자와 분모의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R제곱씩 하면은 분자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관계를 잘 봐. A1 플러스 A2에다가 R제곱을 곱해. 그러면 얘가 A1의 R제곱 플러스 A2의 R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등비수열에서 곱하기 R 되면은 한 칸 가는 거잖아. 한 칸. 그러니까 A1 있고 A2 있고 A3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니까 곱하기 R 처리되면은 한 칸 가는 거라고. 맞아? 만약에 A3에서 곱하기 R 그러니까 만약에 곱하기 R이 두 번 됐어. 그럼 뭐야? 두 칸 간 거니까 A5라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A1에서 두 칸 간 거니까 A3인 거야. 얘가 뭐야? A2에서 두 칸 간 거니까 A4인 거야. 요렇게 바라볼 줄 수 있어야 돼. 그니까 분자가 나오잖아. 끝났죠? 그니까 얘는 사실 R제곱에 A1 플러스 A2랑 똑같은 말이다. 그럼 요렇게가 약분이 되지. 통째로. 그러니까 R제곱인 거야. R제곱. 얘는 R제곱이야. R제곱. 됐지? 따라서 R제곱 플러스 1 요거인 거지. 얘가 5인 거야. 됐어? 그럼 R제곱이 4겠죠? 그럼 R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공비가 양수라고 줬어. 공비가 1보다 크다고 줬잖아.
그러니까 2겠지. 2로 확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A5가 48이라고 줬으니까 A5는 A1 입장에서는 A1에 4칸 간 거니까 R 4번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지. 얘가 48인 거야. 근데 우리 R값 알잖아. R값이 2니까 여기 지금 16인 거야. 그치? 그럼 A1 값이 3이겠지. 됐어? 그럼 A1 값이 3이고 A4 값은 A1에 R 세제곱을 곱한 거니까 역시나 R이 2니까 이게 8A1이지. 됐어? 그러니까 3, 8에 24지. 됐어? 그래서 24 더하기 3 해주면은 뭐야? 27. 5번이지. 됐죠? 7번 볼게. 자, 이거 수투죠? 넘어갈게. 자, 얘도 수투고 넘어갈게. 9번. 얘를 지나는 직선이 요 직선의 수직이다. 그랬어. 자, 그럼 수직 조건 나왔잖아. 수직 조건. 그럼 뭐야? 이 두 점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빼기 1이 나와야 돼. 그럼 수직이잖아. 여기까지 먼저 큰 틀을 세우고 들어가야지. 됐어? 그러면은 자 먼저 이 두 점 지나는 기울기 한번 잡아볼게. 그럼 사실 얘는 여기서 요거 빼고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요게 기울기겠지. 그치? 기울기 표현했고요. 그럼 얘는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 하기 위해서는 y는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자. 자, 요곳에 y만 좌변에 냅두고 우변을 다 옮겨. 그럼 로그 4에 3에 x 플러스 2잖아.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9에 8에 그 다음에 로그 4에 3 x 이렇게 되겠지. 뭐 뒤에는 상관없어. 사실 관심 없죠.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뭔가 간단하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다 소수로 바꾸자. 그 밑과 진수를 소수로 바꾸자. 가장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에 3에 2분의 1 이렇게 될 거지? 이거는 바꿀 수 있죠? 얘는. 자, 로그 3의 2고 앞으로 3 튀어나오고 왜냐면 2의 세제곱이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됐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하게 바꿔주면은 이 먼저 숫자끼리 계산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분모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처리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3분의 1이지. 야, 이것도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 요 계산. 얘는 뭐야? 2분의 1 나누기 2분의 3인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인 거지. 됐죠? 그래서 약분 처리돼서 3분의 1. 그래서 앞이 3분의 1이 뽑아져 나오고 그 다음이 로그 3의 2 분의 로그 2의 3. x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랑 곱해서 빼기 1이 되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은 먼저 얘를 살짝 복붙을 할게. 복제를 해서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복붙을 할게요. 자, 얘를 복제해서 자, 여기 갖다 놓을게. 자, 두 개로 곱해서 빼기 1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도 바꿀 수 있잖아. 얘도 일단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뭐야? 로그 2에 3에 2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빼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벌어져? 얘랑 얘가 약분이 되지. 됐어? 이 결과값이 빼기 1이어야 돼. 그럼 잘 봐. 자, 지금 남는 게 뭐냐면 요거 남고 요 숫자 남고 요 숫자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로그 3의 2의 k하고 빼기 6분의 1이지? 지금 분모에 2 들어갔으니까, 그치? 얘가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양변에 곱하기 빼기 6을 할게. 그럼 이거 사라지고 얘가 6이 되지. 그냥 6. 됐지? 그래서 k는 뭐야? 6의 로그 3의 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6의 로그 3의 2. 근데 없네? 요 값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3의 k의 제곱. 자, 그럼 3의 k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위에 얘가 들어가면 되지. 됐어? 얘를 어떻게 바꾸죠? 자, 6을 다시 요 진수로 먹여주면은 2의 6제곱이잖아요. 2의 6제곱. 그럼 2의 6제곱은 뭐야? 64죠? 됐지? 그 다음에 얘랑 자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64에 로그 3의 3. 여기는 할 수 있어야지. 얘가 1이니까 그냥 6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64가 되는 거야. 자, 3번이죠. 자, 10번. 이거 수 2죠? 자, 11번 볼게. 자, 공차가 음의 정수다. 등차 수열이네. 요 조건 하나 줬고, 결론은 얘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네. 얘를. 그지? 공차가 음의 정수로 있어. 공차가 음의 정수. 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A6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면 A7 값과 A8 값은 뭐겠어? 공차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음수를 더하니까 어쨌든 여기는 음수가 될 거고 음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역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공차가 빼기 2라고 볼래? 빼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역으로. 그럼 여기는 역으로 플러스 2 처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2가 되고 막 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또는 좀 더 써볼까? 그럼 A1은 뭐겠어? 여기가 6이 되겠지. 요런 경우야. 그럼 만약에 D가 빼기 1이라고 쳐볼래? 빼기 1. D가 빼기 1. 그럼 요건 역시 당연히 음수겠지. 이게 다 지워주고 음수겠지. 여기가 빼기 3이 되고 빼기 4가 되고, 그치? 여기는 플러스 1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일 거야.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부터 8번째 항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부터 8번째 항 더한 거에 41을 더했더니만 이것의 절대값 씌운 거랑 같대. 요거를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역으로 플러스를 더할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플러스를 더해야 되잖아. 왜냐면 공차가 음수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2보다 더 적어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러면 여기서 바로 양수가 떠버려. 맞아? 여기서 바로 1부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여기가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여기가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양수겠지.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는 D를, 이 공차를 빼기 3, 빼기 4, 빼기 5 요거랑 공차가 빼기 1일 때랑 빼기 2일 때 요렇게 먼저 크게 나눠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빼기 2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0, 뭐 2, 4, 6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절대값을 다 더해봐. 절대값 더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더해봤자 6, 4,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절대값 더하면은, 자, 이거 좀 써볼까, 여기도? 그럼 공차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이거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더하면 여기까지가 12고, 얘도 절대값 더하면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생각한 거냐면 요거 생각한 거야. 절대값. 그러니까 여기 숫자의 절대값만 세우면 되잖아. 그럼 얘도 12가 되겠지, 합이. 그러니까 요 합이 24가 되는 거야. 24. 됐어? 그리고 그냥 깡으로 계산할 때는 요 부호를 살려줘야지. 음수부. 그럼 어차피 0이잖아. 0. 얘는 0. 왜냐면 6,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다 더하면 0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야. 안 맞잖아. 24랑 이거 더해서 40이랑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2는 아닌 거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파악을 해. 파악을. 나열을 하면서 이게 뭔 상황인가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자,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보는 거야. 그럼 역으로 플러스 1씩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빼기 1, 0, 1, 그다음 2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생각해봐. 절대값 씌워봐. 그럼 여기까지 합이 3이고 여기까지 합이 10이지. 근데 플러스 10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합이 13이 되겠지. 13. 그리고 그냥 깡으로 뺀다고 치워봐. 그러면은 얘랑 날라갈 거니까 빼기 7이야. 빼기 7. 얘 값이 빼기 7이라고. 얘도 말이 안 되지. 그죠? 플러스 42 해봤자 13이랑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 둘은 나가리. 그럼 이제 이렇게 D가 마이너스 3부터 점점 작아졌을 때 여기는 계속 노가다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특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자, 잠깐만. 자, A6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을 당연히 띌 거야. 근데 여기서 바로 플러스 값으로 간다고. 돼서 플러스 값. 이렇게. 여기서부터 특징이 그렇잖아. 됐죠? 그러면은, 절대값 AK. 요거는 어차피 A1 플러스 A2 플러스 A4. 아, 이거 내가 좀 살짝 잘못 썼네? 어머. A3이 빠졌구나. 여기 A3이 빠졌네. 그죠? A3이 빠졌네. 그래도 대세에는 지장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방법으로 A3 넣었을 때도 한번 해봐. 증명을. 그 D가 빼기 1일 때랑 빼기 2일 때. 어차피 똑같아. 됐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합은 똑같지. 절대값을 씌운 거나 그냥 더한 거나 똑같다고. 그니까 날라갈 거야. 계산을 하면. 그니까 요거 값 역시 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는 똑같고 어차피 절대값 씌우나 양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2. 그 다음에 A7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우변은? 그럼 우변은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빼기 2 플러스 A7 플러스 A8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음수겠지. 음수. A7이랑 A8은. 요렇게 계산이 된다고. 이 D가 마이너스 3부터는. 됐죠? 그러니까 얘가 날아간다는 거. 이렇게 날아간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계산만 해주면 돼? 옮겨서 4가 2배의 A7 플러스 A8이다. 요 계산만 해주면 되지. 좀 더 A7 플러스 A8이 뭔데? 2다.
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 6값이 지금 마이너스 2잖아. 여기서 식이 단 하나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D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D가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D가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3D가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D가 2가 되는 거야. D가 2. 선생님, D가 양수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42. 여기까지 해줘야겠지.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 자, 2배의 A7 플러스 A8이 뭐랑 같아? 넘기면은 4 빼기 42니까 빼기 38이랑 같아. 그러니까 A7 플러스 A8이 결론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19인 거야. 됐죠? 그러면은 A7이 아까 A6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D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러면 3D 빼기 4가 빼기 19가 될 거야. 따라서 3D가 위에 플러스 4 처리해주면은 빼기 15가 되고 D가 빼기 5가 되는 거야. 됐지? D가 빼기 5니까 요 조건에도 만족하지.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은 그냥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그냥 깡으로 써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5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3, 플러스 5 해주면 플러스 18, 또 플러스 5 해주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해볼까? 얘랑 얘랑 플러스 1 차이 나고 얘랑 얘랑 플러스 1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러면 3, 4, 여기까지가 5다. 그치? 여기까지가 5.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41이다. 그래서 41 더하기 5에서 40? 여기까지가 5다. 그치?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 오피스텔은 금연 건물로서 아래와 같이 당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옥상 비상계단 복도 발코니 세대 흡연은 절대 금지하오니 공동주택 생활에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흡연 장소는 지상 1층 상가 113호 맞은편에 준비되어 있으니 꼭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 오피스텔은 금연 건물로서 아래와 같이 당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옥상 비상계단 복도 발코니 세대 내 흡연은 절대 금지하오니 공동주택 생활에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흡연 장소는 지상 1층 상가 113호 맞은편에 준비되어 있으니 꼭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이 5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3이지, 3. 여기까지 전체가 3이야.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41이지. 그래서 41 더하기 3에서 44.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번은 수투죠. 자, 13번, 14번, 15번 넘어갈게. 자, 단답형 갈게요. 자, 밑을 똑같이 해주면 되지, 요거는. 그러니까 4x제곱은 2의 2x제곱이고,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밑이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갖다 두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3x가 9다. x가 3이다. 빠르게 구해줄 수 있어야죠. 자, 17번. 수투니까 넘어갈게. 자, 18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을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 1인데 끝점이 10, 얘도 10, 그리고 끝점이 얘가 9잖아. 그러니까 얘를 A로 보는 거야. 얘를 대문자 A. 얘를 대문자 B로 보는 건데 잘 보면은 얘가 앞에 2가 있잖아. 근데 얘는 상수니까 앞에 2를 뺄 수 있거든? 이렇게 2를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2B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B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간단하게 A 플러스 B가 137이야. 그리고 A 마이너스 2B가 101이야. 이렇게 보면 편하지. 그러면은 빼주면은 3B가 36이 되잖아. 그죠? 그럼 B는 12가 되겠지. 그러면 A는 뭐야? 12를 다시 넣어주면은 125가 되겠지. 자, 근데 A가 뭐냐면은 K가 1부터 10까지야.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땡땡땡 10까지 더한 게 125야. 그치? 근데 B는 뭐야? 1부터 요 바로 직전 9까지 더한 게 12야. 그럼 뭐야? 얘는 뭐야? 12에다 뭘 더해야 125 나와? 113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113이겠지.
됐죠? 이렇게 빠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19번 수2니까 넘어갈게. 자, 20번. 얘는 수1이죠? 삼각함수니까. 자, 근데 합성함수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왜냐면은 딱 봐도 일단 gx를 t라고 치환하고 싶지. 그래서 먼저 ft는 t이다. 얘를 먼저 풀 거야. 됐지? 그러면 ft가 뭐야? 이 x자리에 그냥 t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풀면 돼. 얘가 t이다. 얘를 먼저 풀어보자 그러면. 2t제곱 플러스 t 빼기 1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1, 2,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가 빼기 1이거나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알 수 있어. 근데 봐봐. 우리가 푼 거는 지금 t 값이잖아. 근데 이거 애초에 뭐였어? 애초에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t는 우리가 임의로 치환하기 위해서 가상의 문자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x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끌어내야지. 답은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gx는 2분의 1이다. 이거 하나 풀어줘야지. t가 빼기 1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러면 요거를 보려면은 이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gx가 코사인 3분의 파이 x니까 그냥 삼각함수 이제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은 얘 주기를 먼저 보자. 그럼 주기는 2파이에 파이분의 3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6이 되겠다. 그러니까 주기가 6인데 주어진 범위가 0부터 10이야? 그러니까 두 주기 그려주면 된다 이거네. 오케이, 그럼 빠르게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그려볼게. 여기가 6, 여기가 12. 이렇게 두 주기를 빠르게 그려주고, 자, 요렇게 한 주기 그려주고, 요렇게 한 주기 그려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또 잘 봐야 되는데, 0은 포함, 12는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칠해주고, 여기는 구멍 뚫어주고. 됐지? 이게 지금 코사인,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린 게 gx 그래프 그린 거야. 그러면 관찰해주면 끝나겠네. gx가 빼기 1일 때, 그러니까 빼기 1, 그거, 딱 빼기 1, 6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의 최소값이 빼기 1이니까 여기서 딱 접하겠지. 딱 두 개겠지. 두 개. 됐죠? 심지어 그 값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요거는 이 0과 6의 반띵 3이잖아. 6과 12의 반띵 뭐야? 6과 12의 반띵 18이니까 9잖아 9. 그 x 값도 심지어 정확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gx가 빼기 1일 때. 되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인데 2분의 1일 때는 조금 빡세. 그러니까 물론 직접 그 x의 값을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겠지만 왜 빡세냐면 4개야 4개. 4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우리는 이 4점을 각각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는 게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삼각함수 나오면 대칭성을 반드시 활용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야? 여기 센터지? 그러니까 3이란 말이야. 3. 우리가 미리 좌표를 구해놨네.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절반한 게 3이라고. 그럼 이거 두 개는 뭐야? 합이 6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각각은 못 구해도 이거 두 개의 합은 구할 수 있다고. 6이라고. 6. 합이 6. 그럼 같은 논리로 얘와 얘 중점이 9니까 얘를 만약에 뭐 감마, 얘를 뭐라고 둘까? 뭐 b라고 둘까? 그럼 감마 더하기 b 요거 2 나눈 게 9라는 거지. 그럼 얘가 18이 되겠지. 따라서 이 네 교점의 x좌표의 합은 6 더하기 18에서 일단 24가 될 거야. 합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거기에 요거는 직접 구했으니까 3 더하기 9하면 12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36이 되겠지. 깔끔하게. 답이 36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21, 22 넘어갈게.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수1 공통 해설 끝.